코센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5172달러, 이더리움 4018달러. 최근 기세가 좋았던 루나, 매틱, 마나, 니어 모두 다 강력한 상승 후 조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장 몇 주째 올 듯 말 듯한 상황이죠. 한번 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지루한 장세이겠지만 모두들 잘 버티며 간혹 KRW 현금도 포지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오늘도 41,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네요. 가격적인 부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횡보 중인 상황입니다. 한번 확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포모가 찾아오게 되죠. 추세가 잡히면 들어가야지를 계속 외치던 사람들이 마지못해 못 참고 매수하는 순간 큰 변동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확고한 시장에 대한 시각과 자세가 없다면 조금 덜 수익을 보더라도 추세가 잡힌 후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이야기 드렸던 PwC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선 3일 회계 법인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홍콩 PwC가 샌드박스 내에 땅을 사고 메타버스에서 마케팅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안내드렸었죠.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PwC는 22년 암호화폐의 전망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500대 기업의 메타버스 전략입니다. 대다수의 대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통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죠. 나이키도 로블록스를 통해 나이키 랜드를 만들고 아디다스도 최근 NFT를 발행하며 오픈시에서 가장 핫한 NFT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뿐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도 이런 마케팅 방법을 배제할 순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해가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 업계의 암호화폐 오퍼링입니다. 아직 각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 정부의 대응은 다릅니다. 우호적인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죠. 대표적으로 최근 미국과 독일에서 은행에서도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탈중앙화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앙화된 은행 같은 기관은 큰 위협을 느낄 수 있죠. 본인들이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패러다임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 중앙화된 정부 기관 및 여러 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게 될지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하겠죠. 세 번째는 엘살바도르의 영향력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어떻게 보면 남미의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시작으로 만약 본인들의 경제력을 비트코인 기반으로 성장시키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면 현재 많은 고민 중에 있는 나라들의 정답지가 될 수도 있겠죠. 터키, 브라질을 비롯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선례를 보고 다른 나라들 역시 비트코인을 통화로 결정한다면 세상에 큰 변화가 다가오리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이더리움의 2.0 업그레이드의 성공 여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2.0 업그레이드의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나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EIP 1559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죠. POW 증명에서 POS 증명으로의 변화, 그리고 무제한 발행이었던 이더리움에게 있어 지속적인 소각을 통해 인플레이션 자산이 아닌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너무나 압도적인 부대장격 코인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간혹 안내해드리지만 이더리움 킬러라는 친구들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더욱더 견고하게 2위의 자리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실 속도도 느리고 가스비도 많이 들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더리움이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체자를 찾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레이어 2 코인들을 기반으로 점점 더 속도나 수수료 측면에서 신경 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자산 15위에 올라와 있는 이더리움, 삼성이 19위입니다.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과연 어디까지 추가 상승할지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게임 업계의 웹 3.0입니다. P2E 게임, 메타버스, 웹 3.0.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엔 좀 어려운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너무나 매력적인 구조죠. 저희도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특별 영상에서 P2E 게임의 위험성,
그리고 매력적인 P2E 게임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프로젝트 그리고 게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잘 찾으면서 좋은 놈들, 안전한 놈들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NFT의 회계, 세금 및 법적 정확성이네요. 사실 NFT 시장은 매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죠. 현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NFT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법적인, 세금적인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이 부분이 이 시장의 성장세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디에선가 탈세의 나쁜 명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합당한 결과와 과정을 통해 올바른 룰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사실 이 부분은 공감은 가지 않네요. 하지만 어쨌든 중국도 이 시장에 돌아와야 하긴 하니까요. 중국이 쓰겠다고 하면 아마 무시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국과 매우 가깝고 많은 무역 거래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많은 나라들이 이런 디지털 화폐 CBDC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가올 미래엔 어떤 식으로 세상이 바뀔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세상에 크게 다가올 것이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전화 버튼이 왜 그런 모양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8살에서 10살인 아이들만 하더라도 학교라는 곳을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는 학교를 간다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화면을 켜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에 더욱더 익숙해져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작은 변화는 세상을 무섭고 빠르게 바꿀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CBDC에 대한 영상은 한번 특별 영상으로 다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뒤에 더욱더 많은 뉴스들이 있기는 한데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미크론 쇼크로 미국 쪽 트럭기사 선원들이 대거 이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론은 다시 글로벌 공급망이 악화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각 자산들의 가격적인 변동은 지금 당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톱니바퀴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것이죠. 미국 쪽 물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여파는 나비 효과처럼 어딘가로 큰 훅폭풍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선 코로나 감염자가 그래도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전파력은 더욱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감염자가 나온다면 미국처럼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아직까지 불안한 장세 속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은 투자에 조심스럽게 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풀코인이 아닌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월 28일 저는 코인 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날이 춥습니다. 저는 매일 유튜브 영상 제작 전 아침에 운동을 갑니다. 건강도 잘 챙겨야 하시는 거 아시죠? 지루한 장세 속에서 더욱더 현생을 열심히 살며 또 다른 기회를 노리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입니다. 현재 차트상에서 동그라미를 보시면 52,000달러에서의 쌍고점 형태를 생각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반등을 위한 지지 라인으로는 피보나치상 49,510달러와 보라색 진한 하락 추세선 리테스트인 48,710달러가 있습니다. 만약 48,710달러에서 반등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인 움직임은 다시 45,591달러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따라 내일의 시황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내일 영상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오늘의 주요 지지 라인은 49,510달러, 48,710달러, 45,591달러입니다. 최대한 48,710달러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분석 알트코인은요, 샌드박스입니다. 8,500원의 저항을 막고 현재 조정 중인 샌드박스. 안전한 진입 자리는 5,500원에서 8,500원 구간의 피보나치 0.5와 5,500원에서 시작된 상승 추세 부근인 6,850원입니다. 아주 짧게 단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입 가능하며 진입은 6,850원에서 7,050원이 좋아 보입니다. 목표가는 1차 7,500원, 2차 7,750원, 3차 8,000원이며 만약 6,800원이 온다면 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추운 날 속에서도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코로나가 없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정모하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